벌써 58이네.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지. 60이면 끝이잖아? 아직 몰랐어요? 정년이 이제 65세로 바뀌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에이, 정년 65세? 나랑 상관없는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월급 깎인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나는 손해보는 거 아냐? 하시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첫째, 내가 정년 연장에 해당되는지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셋째,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생깁니다.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다른 영상 더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국회 발의 법안부터 일본 사례, 실제 전문가 분석까지 전부 확인해서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댓글로 이런 이야기 남겨주신 분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회사 다녔는데 이제 60 넘어서 월급 반토막 내고 일하라는 건가요? 우리 세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신 분들이요. 새마을 운동 세대입니다. 1970년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나라를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만드신 분들입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이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60 넘어서 월급 깎이고 제대로 된 노후 준비도 못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억울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해요. 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1970년생부터는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준비 안 하시면 월급 30%에서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복지 정보 전문 채널 복지 히어로입니다. 노후 준비와 정부 정책을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좋은 제도도 있고 나쁜 제도도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대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빠짐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50대, 60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정보 몰라서 준비 못하는 분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년 65세, 이거 진짜입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당과 정부가 올해 안에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늙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어요. WACD에서 말하는 초고령 사회예요.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60세에 정년 퇴직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이걸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60세에 퇴직했는데 연금은 5년 후에 줘요. 그 5년 동안은 뭐 먹고 사나요? 저축한 돈 까먹거나 자녀들한테 손 벌리거나 아니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미 약속했다는 겁니다.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최근 국정보고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정년은 늘려줄게. 근데 월급은 그대로 못 줘. 임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년 더 일하게 해줄게. 근데 월급은 깎을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60세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이 심각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정년은 늘리되 월급은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메모하실 분은 펜이랑 종이 준비하세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1단계 2027년부터 정년 63세입니다. 1967년생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58세이신 분들이요. 2027년이면 60세 되시는데 그때부터 정년이 63세로 올라가요. 2단계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정년 64세입니다. 1968년생부터 1972년생까지 해당됩니다. 지금 50대 중반이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정년이 64세가 돼요. 세 단계 2033년 이후는 정년 65세입니다. 1973년생부터는 N 본격적으로 65세 정년 시대입니다. 지금 50대 초반, 40대 후반이신 분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1970년생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2030년에 만 60세 되시죠? 그때는 이미 정년이 64세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생부터는 확실하게 정년 65세 시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질문 몇 가지 미리 답해 드릴게요. 저는 1966년생인데 나는 상관없나요? 네. 1966년생까지는 N, 기존 정년 60세 그대로예요. 해당 안 됩니다. 저는 1975년생인데 나도 65세까지 일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2033년부터는 정년 65세가 법으로 정해지니까 1973년생 이후는 다 해당됩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무원, 공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바로 받으시니까 소득 공백 문제는 덜해요. 저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법으로 정해지면 모든 회사가 다 해당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아요. 이건 이미 여당과 정부가 연내 입법 예고한 사안입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내 월급은 그대로 유지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대로가 아닙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반드시 임금이 깎입니다. 왜 임금을 깎느냐? 지금 한국의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형이에요. 나이 많고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죠. 그런데 만약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65세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60세까지 받는 월급이 600만 원이에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그 5년 동안 월급이 계속 오르겠죠? 그러면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임금을 깎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란 쉽게 말해서 정년은 늘어나는 대신 월급은 깎이는 제도예요. 60세 이후부터는 감액된 월급을 받으면서 재계약하는 방식이죠. 그럼 얼마나 깎일까요? 일본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2013년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어요. 그때 일본 정부가 기업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이 원하면 65세까지 고용은 의무다. 근데 임금은 성과 중심으로 조정해라. 그래서 도입된 게 계속 고용 제도예요. 정년 끝난 직원은 재고용 계약을 맺고 직책을 바꾸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크게 낮췄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일본의 재고용된 직원들은 정년 전 대비 40%에서 70%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30%에서 60%까지 깎인 거예요. 정년 전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면 정년 이후엔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받는 구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일본 사례를 참고 모델로 보고 있거든요.
국회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내부에서도 임금 피크제 병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도 정년 65세가 도입되면 임금이 최대 30%에서 50%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 들어드릴게요. 사례 1, 60세 월급 600만 원이시면 정년 연장 후 60세부터 65세까지는 월 24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로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30%에서 60%입니다. 사례 2, 60세 월급 400만 원이시면 정년 연장 후 월 16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입니다. 사례 3, 60세 월급 800만 원이시면 정년 연장 후 월 320만 원에서 56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직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질문들 미리 답해 드릴게요. 그럼 같은 일 하는데 월급만 깎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일 하셔도 나이 때문에 월급이 줄어요.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깎이나요? 대기업은 좀 나을 수 있어요. 노조가 강하면 협상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회사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도 월급 깎이나요? 공무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을 퇴직 후 바로 받으시니까 소득 공백 문제가 덜해서요. 하지만 정년 연장 자체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나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50대 후반이신 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2027년 정년 63세 1단계가 적용되면 이분들이 임금 피크제 첫 세대가 돼요. 지금 58세라면 2027년에 61세가 되시는데 그때부터 이미 정년이 63세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곧 60세 이후부터는 감액된 월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급하세요. 준비할 시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둘째, 현재 40대, 50대 초반이신 분들입니다. 1970년대 중후반생이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2033년 이후 정년 65세가 완전히 정착된 시기에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이미 제도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적용받게 되는 세대예요. 준비할 시간은 10년 정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셋째, 청년층 20대, 30대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새 인력을 뽑을 여유가 줄어들어요. 기존 직원들이 5년 더 회사에 남아 있으니까요. 즉, 청년층의 신규 채용 문턱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년 연장하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세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감당할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면 아예 정년 전에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노조 강한 곳과 약한 곳의 차이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노조가 강한 대기업은 임금 협상력이 있어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사업장은 회사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정년 연장이라도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실제 받는 영향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무조건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고용 유지입니다. 예전에는 60세에 일자리를 잃고 65세까지 수입이 끊겼어요. 이제는 임금이 줄더라도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월급이 줄어도 영원보다는 낫잖아요. 60세에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마음이 좀 편하죠.
두 번째 장점은 노후 준비 기간 연장입니다. 5년 더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낼 수 있고 퇴직금도 그만큼 더 쌓여요. 지금처럼 퇴직 후 바로 연금 공백이 사라지는 거죠. 즉, 단기적으로는 월급이 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공백 없이 연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 경력 단절 방지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65세까지 일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유지돼요. 정신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럼 왜 불만이 나올까요? 그래도 월급이 깎이는 건 억울하다. 이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이 때문에 월급이 줄어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직원은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 윗자리가 계속 막혀 있으니까 승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 내 세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금 체계를 연공 서열이 아니라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아니라 맡은 일과 실적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메모하실 분은 펜이랑 종이 준비하세요. 1단계 내 출생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1967년생 이전은 정년 60세로 기존 그대로입니다. 1967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정년 63세에서 64세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됩니다. 1973년생 이후는 정년 65세로 2033년부터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몇 년생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 현재 50대 후반이라면 가장 긴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회사 내 정년 연장 정책 확인하세요.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 파악하세요. 60세 이후 재고용 조건 미리 알아보세요. 만약 월급이 50% 줄어든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줄일지 계획하세요.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고정 지출 줄이세요. 부채 정리하세요. 60세 전까지 대출 상환 목표로 하세요. 특히 부채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60세 이후 월급이 반으로 줄면 대출 상환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빚을 줄이세요. 3단계, 현재 40대, 50대 초반이라면 10년 정도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점검하세요. 노후 자금 목표 금액 설정하세요. 60세 이후 월급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자산 구조 만드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하세요. 10년 있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4단계, 현재 30대, 청년층이라면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내역 확인하세요. 빠짐없이 납부하기, 개인연금 가입하세요. 세액공제 혜택 활용하세요. 퇴직연금 IRP, DC형 확인하세요. 장기 투자 시작하세요. 연금저축, ETF 등을 활용하세요. 부채 관리하세요. 고금리 대출 줄이세요. 5단계, 모든 세대 공통 준비 사항입니다. 첫째, 부채 줄이기. 정년 연장 후 월급이 줄어들면 대출 상환이 더 힘들어져요.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빚을 줄이세요. 둘째, 생활비 줄이기 연습. 60세 이후 월급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생활비도 줄여야 해요.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60세에 월급 600만 원 받으셨는데 정년 연장 후 월급이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55세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셨대요. 외식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고 차도 작은 걸로 바꾸고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계세요. 미리 준비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셋째, 건강관리. 65세까지 일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해요.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챙기세요. 넷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
직무급제,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게 되어 지금 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더 키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다섯째, 재고용 조건 미리 파악. 회사의 재고용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없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6단계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전략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지만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도 가능해요.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매달 70%를 수령하는 방식이고 정상 수령은 65세부터 100%를 수령하는 방식이고 연기 수령은 70세부터 매달 136%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60세부터 65세에도 월급이 들어온다면 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국민들은 이 정년 65, 세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댓글과 여론을 보면 의견이 정말 다양해요. 찬성 의견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60세부터 국민연금 줘라. 일만 하다 죽으란 소리냐. 정년 연장 찬성한다.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우선이다.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연장 반대다. 현재 60세 정년도 정년까지 몇 %나 일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재고용 방식이 답이다. 현재 연공 서열식 문화에서 정년 일괄 연장은 비효율의 극대화다. 청년층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줄어든다. 청년 일자리 보장하라. 일손 부족한 곳은 연장하는 거고 아닌 곳은 안 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공무원, 공기업 논란도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은 가진 자들의 편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귀족, 노조만 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겠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바로 수령 가능한 분은 정년 연장할 필요 없다. 임금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임금 깎는 거다. 느닷없이 연금 개시 연령을 5년 늦춰서 5년 강탈하더니 이제는 60세 전과 같은 노동 강도에 60세 때 받던 급여를 받으라니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소득 공백 해소는 찬성하지만 임금 삭감은 반대, 청년 일자리 보장 먼저, 공무원과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결국 정년 연장 자체는 필요하지만 방식과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년 65세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1970년생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요. 둘째, 월급은 30%에서 50%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되고 일본식 재고용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요. 셋째, 세대별 준비 전략이 다릅니다. 50대 후반은 긴급 대응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준비해야 하고 40대에서 50대 초반은 10년 장기 준비를 하고 30대 이하는 지금부터 노후 설계를 시작하세요. 넷째, 공통 준비 사항은 부채 줄이기, 생활비 줄이기, 건강 관리,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년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데 월급이 줄어드는 건 억울하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게 다행이다.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정책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예요.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나라 발전시키신 분들이잖아요. 당당하게 준비하시고 목소리도 내세요.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제도를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해 달라고,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정책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정부는 괜찮나 보네 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말해야 바뀝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카톡으로 주변 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50대, 60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부모님 계신 분들 다 보내주세요. 정보 몰라서 준비 못하는 분 없어야 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해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실제 계산 예시까지 더 자세히 남겨놨으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보가 힘이에요. 아는 만큼 준비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복지 히어로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